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30억, 50억짜리 꼬마 빌딩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낡고 오래된 구축 모텔 열쇠를 손에 쥐면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5년 뒤에 더 웃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진짜 스마트 머니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구축 모텔의 관광 숙박업 전환이 이 시대의 가장 날카로운 투자 전략으로 떠올랐는지 데이터와 실사례로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절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전부 2026년 현재 기준의 최신 통계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니다. 자, 먼저 충격적인 숫자 3가지부터 들어보시죠. 첫째, 꼬마 빌딩 신축 공사비 5년 전 평당 500만 원에서 지금은 무려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2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둘째, 2026년 현재 서울 관광 호텔의 객실 공급 부족이 최소 5년에서 7년은 이어질 것이라는 공식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광객은 넘쳐나는데 잘 곳이 없다는 겁니다. 셋째, 구축 모텔을 매입해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한 일부 투자자들은 실투자금 대비 연수익률 1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 평균 수익률인 2%대의 무려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공식을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꼬마 빌딩이 왜 무너지고 있는가?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10년 전, 아니 5년 전만 해도 서울에 꼬마 빌딩 하나만 있으면 인생이 해결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2026년 2월 기준 전국 상업 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량은 939건으로 전월 대비 무려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거래 금액도 2조 5,386억 원으로 전달보다 13%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꼬마 빌딩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왜일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공사비 쇼크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한국 건설 원자재 가격에 전달됐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건물 짓는 비용이 6년 만에 33% 폭등했습니다. 꼬마 빌딩 신축 지금은 도저히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조선일보가 2025년 10월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5년 전 평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었던 공사비가 이제 평당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면적의 건물을 짓는데 이전보다 2배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땅값의 건축비, 각종 세금과 금융비용까지 더하면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데 수익률은 고작 2%대라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의 은행 이자 받기와 다를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공실의 공포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수 불경기로 인해 자영업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몇 달, 심지어 1년 이상 공실로 방치되는 꼬마 빌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 투자에서 흔히 말하는 수익률은 대부분 명목 수익률입니다. 매입가 대비 연간 임대료를 단순 계산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실이 생기는 순간 이 수익률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공실 2달이면 연수익의 절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임대 수익이 끊기면 그건 말 그대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지출형 부동산이 되어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 RTI 규제와 금융 압박입니다. RTI라는 개념 아시나요? 임대업이자 상환 비율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임대 수익이 대출 이자보다 일정 배수 이상 나와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제입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임대료까지 하락하거나 공실이 생기면 이 RTI 수치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고 기존 대출 연장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공실 리스크에 원자재 공사비 급등, 금융 규제까지 삼중고가 겹치면서 간물주라는 신화는 사실상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영리한 자본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채널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오른쪽 아래 빨간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이런 정보를 제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점 하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꼬마 빌딩이 무너진다는 게 정말이냐가 궁금하신 분, 모텔 전환 투자 진짜 되냐가 궁금하신 분, 아니면 나는 이미 꼬마 빌딩을 갖고 있는데 어떡하냐가 걱정되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꼭 다루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왜 구축 모텔의 관광 숙박업 전환인가? 꼬마 빌딩 시장이 흔들리는 동안 한쪽에서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구축 모텔을 매입해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투자입니다. 이 투자 방식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주목받는지 구조적 배경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배경 하나,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에 도래해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1,890만 명에서 1,900만 명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약 8.9%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천만 명 돌파가 공식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폭증하면 당연히 숙박 수요도 폭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울의 호텔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2026년 4월 26일 방한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서울 호텔 공급 부족이 최소 5년에서 7년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공식 보도되었습니다. 한국호텔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서울 관광호텔 숙박객 중 외국인이 1,231만 명에 달했고 이들의 무려 92%가 3성급 이상 관광 숙박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합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여기서 작동합니다. 숙박요금은 오릅니다. 공실은 줄어듭니다. 수익은 늘어납니다. 배경둘, 신축은 막혀 있고 기존 전환은 열려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비 폭등으로 신축 호텔을 짓는 것은 이미 일반 투자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낡은 모텔을 매입해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건 다릅니다. 기존 건물의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축 대비 공사비가 훨씬 적게 들고 공기도 짧습니다. 2026년 현재 공사비와 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오피스, 오피스텔, 모텔 등 기존 자산을 활용한 전환형 개발이 현실적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배경셋,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모텔로 운영하면 그냥 일반 숙박업입니다. 그런데 관광 숙박업으로 정식 등록을 하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관광객을 공식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생깁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국내 플랫폼은 물론 부킹.com, 에이고다, 엑스페디아 같은 글로벌 OTA 온라인 여행사에 정식 관광 호텔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OTA에서의 객단가는 일반 모텔 대실 수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서울 럭셔리 호텔 시장의 경우 2024년 전년 대비 객실당 수익이 14% 증가했고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객실 요금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8.2%였습니다. 단순한 모텔에서 관광 숙박업으로 간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인데요. 인천의 한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 모텔, 실투자금 약 6억 원으로 객실 44개짜리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투자자는 예상 월 매출 7,500만 원, 순수익 약 2천만 원을 목표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순수익만 2억 4천만 원입니다. 또 다른 투자자분의 사례로는 전주 전북도청 인근에 위치한 모텔을 실투자금 15억 원에 매입한 경우인데 월 매출 8천만 원에 비용 2,500만 원을 제하고도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제하더라도 꼬마 빌딩 대비 훨씬 높은 현금 흐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업계의 20년 베테랑 전문가분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모텔 투자의 수익률은 상가나 꼬마 빌딩 등 다른 수익형 부동산보다 훨씬 높으며 잘만 운영하면 연 수익률 10% 이상도 가능하다고요. 꼬마 빌딩 수익률 2%대 모텔 관광 숙박업 수익률 10% 이상.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닙니다. 같은 자본을 투입했을 때 3년이면 모텔 투자자는 꼬마 빌딩 투자자의 몇 배를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지금 당장 모텔 사러 가면 될까요? 잠깐요. 이 영상이 단순한 투자 권유 영상이었다면 여기서 끝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무작정 모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러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투자의 구조와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알아야 할 것 하나, 관광 숙박업 전환의 절차와 비용 구축 모텔을 관광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정식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건축 허가와 착공을 거쳐 준공 후 관광 숙박업으로 정식 등록하게 됩니다. 구청 등 지자체에 등록을 신청할 때는 기본 수수료 3만 원에 객실당 700원이 추가됩니다.
시설 기준도 맞춰야 합니다. 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호스텔업 등 종류별로 요구되는 시설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호스텔업은 기존 시설 활용도가 높아 비용 효율적인 전환이 가능하고 관광호텔은 더 높은 객실료와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 상태와 전환 등급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리노베이션 수준이면 객실당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프리미엄 호텔급 리모델링이면 객실당 3천만 원 이상도 들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투자 전에 반드시 명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알아야 할 것들, 입지와 권역의 중요성 모든 부동산이 그렇듯 모텔 전환 투자에서도 입지는 생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로 몰리는 지역인지가 핵심입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홍대 합정, 명동 충무로, 강남 삼성, 이태원 한남, 을지로 종각 같은 권역이 유망합니다. 지방으로 넓히면 부산 해운대 남포동, 제주, 경주 같은 관광 특화 지역도 고려 대상입니다. 반면 외국인 관광 동선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의 모텔은 아무리 전환을 해도 수요를 받기 어렵습니다. 입지가 틀리면 전환 비용만 날리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운영 역량과 위탁 운영의 선택, 관광 숙박업은 단순 임대와 다릅니다. 청소, 예약 관리, 체크인, 체크아웃, 고객 응대, 마케팅, 플랫폼 관리 등 운영 업무가 상당합니다. 직접 운영할 역량이 없다면 전문 위탁 운영사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운영 수수료로 지급하게 되므로 위탁 운영 비용을 포함한 순수익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 체크인, 무인 결제 시스템 도입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운영 방식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기술을 잘 활용하면 운영 비용을 상당히 낮출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 넷, 건물의 건축법적 상태 확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물의 불법 증축, 용도 위반, 미준공 상태 같은 법적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은 관광 숙박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행정사나 법무사를 통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 안전성, 소방 설비 적합성, 위생 설비 상태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미흡하면 전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알아야 할 것 5. 자금 조달 구조 설계 모텔 매입 시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경우 꼬마 빌딩과 다른 대출 조건이 적용됩니다. 수익형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건물의 수익 창출 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운영 수익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축 모텔의 경우 실제 매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과 협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미 이 분야에서 상위 5% 수준의 정보를 갖고 계신 겁니다. 진짜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를 공짜로 나누지 않거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아파트, 꼬마 빌딩, 오피스텔, 모텔 중에서 지금 가장 끌리는 게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움직입니다. 2026년 당신의 투자 포지션은 어디여야 하는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봅시다. 2026년 현재 꼬마 빌딩 시장은 공사비 폭등, 공실 리스크, 금융 규제라는 삼중고 속에서 뚜렷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핵심 입지의 꼬마 빌딩은 여전히 자산 보전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 즉 내 통장에 꽂히는 실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라면 꼬마 빌딩은 이 시점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구축 모텔의 관광 숙박업 전환은 지금 이 순간 가장 구조적으로 유리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요는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은 구조적으로 부족합니다. 최소 5년에서 7년간 서울 호텔 객실 부족 예상, 신축은 원자재 값 상승으로 사실상 막혀 있고 기존 구축 모텔 전환은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수익률 구조도 꼬마 빌딩 대비 압도적입니다.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나온 분석이 이 상황을 정확히 요약합니다. 연수익률 2%대 꼬마 빌딩은 3년 운영해도 수익이 고작 6억 원 수준이다. 이자 떼고 세금 내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은행 이자 수준이다. 반면 잘 전환된 수익형 숙박업은 같은 자본으로 훨씬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지 검증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동선에 포함되는 지역인지, 대중교통 접근성은 어떤지, 주변 관광 인프라는 충분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둘째, 법적 상태 검토입니다. 건물의 용도, 불법 증축 여부, 소방 위생 설비 적법성을 전문가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셋째, 전환비용 시뮬레이션입니다. 매입가, 리모델링 비용, 등록 비용, 초기 운영 준비 비용을 모두 합산한 총 투자금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십시오. 명목 수익률이 아닌 실비용 반영 후 순수익률을 보십시오. 넷째, 운영 방식 결정입니다. 직접 운영과 위탁 운영 중 어느 것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수익 구조를 다시 계산하십시오. 다섯째, 글로벌 플랫폼 활용 전략입니다. 관광 숙박업 등록 후 부킹.com, 엑스피디아, 에고다 등 글로벌 OTA에 등록해 외국인 고객을 직접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여기서 객단가와 수익이 결정됩니다. 여섯째, 차별화 포인트 기획입니다. 단순한 잠자리 제공이 아니라 K컬처 체험, 지역 투어 연계, 스마트 체크인 등 차별화 요소를 갖춘 숙박 상품을 기획할수록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리뷰 점수가 높아지며 OTA 상위 노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 이 투자는 빠른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닙니다. 탄탄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그 현금 흐름으로 다음 자산을 확보하는 단계적 자산 증식 전략입니다. 급하게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접근하십시오. 자, 오늘 영상 전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현재 꼬마빌딩은 공사비 쇼크, 공실 리스크, 금융규제의 삼중고 속에서 과거의 황금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구축 모텔의 관광 숙박업 전환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의 구조적 수혜를 받으며 이 시대 가장 실효적인 수익형 부동산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의 연수익률 2%대 모텔 관광 숙박업의 연수익률 10% 이상,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실행하시고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자들은 남들이 아파트 청약에 목맬 때 조용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다른 곳을 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진짜 정보만 다룹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